서민의 법무도우미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과 관련한 문의나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사, 우리 동네 법무사에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에게 필요한 꿀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가 전문을 보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 법무사는 증여세, 절세, 상속, 개명, 전세금 반환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고, 카카오톡에서 우리 동네 법무사 검색하시면은 카카오 채널 뜹니다.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 전화는 010-2505-3450인데 전화를 주셔도 다 카톡으로 상담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일단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 의하면 계약갱신이라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묵시적 계약갱신 조항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전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고 그 종속기간을 2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해서 전문을 보시면 임대인이 계약 끝나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뜻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은 계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묵시적 계약 경선으로 봐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간이 2년 되면은 세입자 무조건 묵시적 계약 갱신된 경우는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6조 2항에 의해서 보시면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하느냐? 세입자 살다 보니까 사정이 있어서 이사 나게 되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는 같은 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자, 세입자분이 그 무시 계약갱신 중에 나간다고 통보를 하면 몇 달 후에 세입자 못 구해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주인이 나는 그걸 모르겠다, 아니면 뭐 내가 뺏어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 당신 기다린다고 하지 않느냐, 뭐 이따구 소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를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임대인에게 전 더 이상 안 살겠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한 3개월 후에 전세금 반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럼 중요한 요번에 개정된 그 계약갱신 요구권. 자,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살면 되니까, 임차인이든.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요즘 집값이 올라가지고 전세금 더 높여 부르려고,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임대인이 아파트를 매도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계약갱신, 그런 경우에 임대인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만약 그 전에 해지 통보하면 아직 뭐 6개월, 2개월 사이니까 해지 통보에도 효력이 없다. 그러고 이제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살고 있을 경우에 임대인 해지 통보한 경우는 만약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되지만, 그게 아니면 인정 안 됩니다. 집주인이 나가달라 해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다른 임대인 매수인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만 계약이 끝난다는 거죠. 그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있는데, 요까지는 기존의 법에 의하면은 임차인도 어쩔 수 방법 없었어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나가달라 이러면, 근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건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해서 묵시적 계약갱 쭉 살다가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나가달라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대인 거절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 정당한 사유로는 세입자 잘못한 경우,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임대인은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겠죠, 그죠? 뭐 차임을 안 냈다든가 부당한 방법으로 들어왔다든가, 그 합의됐을 경우 당연히 임대인 임차 합의됐으니까 문제 당연히 뭐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상 이사 비용은 다 주겠다,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돈 더 주겠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 임대 동의 없이 전대했다거나 고의중과실 부사했다, 고의중과실이나 경과실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예. 이 부분에서 만약 다툼이 있다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무조건 나달라고, 당신이 부사시켜, 당신이 계약해지 나가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너는 뭐 얼마 된다고 내가 고칠게 하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멸실되어 목적을 다소수 없는 경우, 뭐 딴 데로 갔다 안 되겠죠. 철거나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할 경우에, 그럼 계약책을 당시 철거 재건축한다 이런 이야기 했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그러면 뭐 건물 자체가 좀 흔들흔들거려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움이 있다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철거한다 뭐 이러면은 뭐 비워주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임대인 또는 임대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달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문제되겠죠. 자, 근데 이게 실제 거주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무조건 집주인이 나와달라. 세입자가, 그럼 난 계약갱신권, 계약갱신권은 1회에 하나예요. 해서 1회에 해서, 한 번 더 사겠습니다 하고, 이 기간은,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2년으로 보는데, 만약 집주인은, 나는 이제 실제 거주할 테니 나와달라. 뭐 이러면 이제 나가줘야 되느냐. 실제로 그 사람이 거기 사는지 안 사는지 누가 판단합니까? 알 수 없어요. 집주인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다 실제 건조한테 볼 수 없어요. 새로 사는 세입자도 마찬가지고, 새로 사는 매수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잠실에 있는 큰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뭐 일산에 있는 원룸 비워달라고 말하면서 실거주하겠다. 말이 안 되죠. 아파트 사는 사람이 무슨 원룸을 삽니까? 그죠? 거주합니까? 그리고 지방에 직장 다니는 사람이, 뭐 공기업이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나 서울에 실거주하게 있어달라. 그럼 그 사람이 발령 받아가지고 이런 증거 자료를 갖다가 뭐 발령 받았다는 걸 보내주면서 비워달라 그러면 뭐 그게 없다면 그건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예. 그리고 임대인 가족이 4인 가족인데 뭐 잠실에 살면서 뭐 분당에 있는 쫓겨난 아파트 비워달라 그러면서 실고 산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쫓겨난 아파트 4인 가족 못 사는 쫓겨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겁니다. 상대방이 임대인이 실거주 할 테니까 나달라 한데서 무조건 나와줄 필요는 없다. 나는 당신 실거주 한다는데 나는 못 믿겠으니까 난 못 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소송한다는 거죠. 소송. 그래서 실제로 소송하느냐? 10명 중에 소송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시기가 끝나요. 예. 가끔 소송을 한다 하면 그 이긴다 보장이 없다는 거죠. 임대인 측에서도. 그 괜히 소송 비용 뭐 변호사 비용 몇 분만 들어가면 사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약한 마음 먹지 마시고, 뭐 이런 경우 있으면은 우리 동네 보험소 통해 가지고 전세금 상담 받으셔가지고 이제 제가 뭐 내용증명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용증명 이런 식으로 보내면 제가 보내면 그래서 내용증명 이렇게 딱 보낸다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동네 법무사 딱 됐으니까 상담받아 받아보면 이제 뜻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갱신 요건 요번에 만들어진 저던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물론 일단 처음 사실 때는 그냥 무시죠. 우리 쭉 사시다가 무시죠. 쭉 사시다가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임대 빼달라 하면 이제 갱신 요건 한번 행사하셔가지고 한 번 더 고조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라. 여기 이제 찬스권, 임차인 찬스권을 한 번 쓸 수 있는데 소소한 거니까 함부로 쓰지 마시고 잘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보통 요즘 문제되는 게 이제 매도인이 이제 팔 때, 그러니까 매수인에서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 뭐 이런 게 문제되는데,
만약 이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면 그 아까 계약갱신 그 해지 요 사이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경우에는 미리 매도인한테 임대인한테 문자나 카톡으로 보냈어요. 아, 주인 아직 매물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계약갱신 요건에 따라서 2년 더 살겠으니 나중에 새로 매수인한테 그 내용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해도 중개업자한테 이야기해도 중개업자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게 뭐 좋다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대비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새로운 매수인이 아파트 매물을 보려고 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보고 나갈 때 현관에다가 A4지 딱 적어 놓으세요. 이 집은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한 곳이니 2년 동안 추가로 더 고지할 예정을 참고하세요. 뭐 요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매번 집 보러 온 사람한테 마중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귀찮아요. 부담스럽고. 그러나 중개업자 눈치 팍팍 줄 수도 있거든요. 딱 붙여놔. 딱 붙여놓고 이제 나갈 때 새로 또 구하시면 한번 보세요. 우리 더 살 겁니다. 딱 해놓으면은 그걸 보고 이제 계약을 뭐 어떻게 하든지 하겠죠, 그죠? 아니면 이제 중개업자 안 보이게 딱 가리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대비해서 한 번씩 문에 붙여놓고 한 번씩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다툼 있다 없다? 없다. 왜? 지금 기존 사는 세입자 2년 더 갱신 요건 했다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안 나온다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예. 계약갱신 1회에 한번 하나요.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쓰지 마시고 그냥 묵시 계약갱신권 딱 쭉 사시다가 집주인 나가달라 하면 그때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조심할 거. 월세 차임 같은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뭐 모르는 분들 많은데 무조건 올려줘야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월세 올려달라. 그 얘 올려줄게 무조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이제 계약 그 이제 6개월에서 2개월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올려달라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문자 메시지 주고 받아요. 문자로 전화 왔을 경우에는 생각해 보십니다 하고는 문자로 보내는 거 좀 이따가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좀 생각해 보니까 좀 월세가 좀 올려다니는 느낌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보내시라는 거죠. 증거를. 만약에 그걸 받고 난다 집주인이 그럼 나는 실거주한테 나와달라. 이야기하면은 마찬가지 문자 오거나 전화 오면 이제 그때 계약갱신 행사하는 거죠. 그 월세 그 보증금 증가해달라는 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급해달라 하는 것은 인정 안 됩니다. 예, 저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집주인이 만약에 소소한다. 그럼 100점 100%입니다. 100점 100%. 왜? 월세 올려달라는 부분에서 임차인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집주인이 설거주 요구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고칠 생각도 없으면서 다른 세입자를 받으려고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고 만약에 갱신된 임차인 해지에 관하여는 6조 2. 아까 요건 묵시적 갱신 중에 세입자 2년 동안 무조건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입자는 또 언제든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통보한 놈도 3개월 되면은 전세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문자 메시지 보내세요. 제가 법무사로서 세입자분들이 상담 들어오면 대부분 전화만 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증거. 그 보험판사한테 이거 원님 접한다. 이거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문자 메시지는 카톡 보냈어요. 뭐 그게 어렵다고 자꾸 전화를 합니까? 문자로 미리, 이번에 이제 나갑니다. 3개월 후에는 계약이 이제 해지되니까 그때 빼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집주인이 빠지면 주겠다. 뭐 이런 소리, 헛소리 하면 빠지면 주겠다는 말은 뭡니까? 안 빠지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이렇게. 세입자 보내면 집주인 성질나니까 법무사 통해서 보내시고 난 다음에 법무사 핑계를 내세요. 그냥 내 잘 아는 법무사님 있는데 집주인이 빠지면 주겠다는 그러길래 내가 상담했더니 그럼 안 빠지면 안 주겠다는 소리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제 도와주겠다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내용 증명 보냈다. 그럼 즉소 없이 뭐 집주인은 이제 다른 세입자를 구하려고 전세금을 낮추든지 뭐 대출 알아보든지 하겠죠. 예, 무조건 빼면 주겠다 이 말 듣고 기다리지 마세요. 제발 좀 순진하게. 그래 기다리다가 뭐 임박해서 전화 주시는 분들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왜 빠지면 주겠다는 말 듣고 빠지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안 빠지면 안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고 임대는 실거주 한다 그래가지고 진짜 실거주 하는 줄 알고 있어 나왔어. 나중에 알고 보더니 다른 사람 세를 놨다더라.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보험사는 전세금 반환 전문으로 세입자판에서 도와드리니까 뭐 이런 거 손해배상 청구 좀 도와드릴게요. 예, 해서 카카오톡 우리 동네 보험사 검색해가지고 문의 주시거나 핸드폰 010-2505-345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세입자판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